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사랑의 창가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두려움 없네. 사랑이 아침을 깨우고 내 몸을 감싸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라. 사랑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열정의 묘약이다. 사랑에는 치료약이 없다.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한 존 드라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치료약이 없는 질병이다. 사랑은 치료약도 예방약도 없는 희귀한 질병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싶어 한다. 사랑의 상처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리스 여가수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신경숙의 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그리고 조수미의 노래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삶을 마치고 이승으로 가는 기차는 몇 시에 떠날까?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들 삶의 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점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시간은 오늘, 지금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을 고백하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사랑하자. 가시가 있다고 장미와 싸우지 말라. 인도 작가 오쇼 라즈니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든 적든 상대방을 뜯어고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그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가시가 있다고 장미와 싸우지 말라. 장미를 사랑하려면 꽃과 가시를 모두 사랑해야 한다. 한 인간이 죽을 때 자녀에게 열정을 물려준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정치가인 존 루벅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 역시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호기심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호기심,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강한 열정을 물려줘라.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귀양지에서 2명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 쪽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핀 꽃은 먼저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운명의 수레는 재빨리 구르며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 점을 기억하고 세상에 뜻이 있다면 잠시의 재난을 이기지 못해 청운의 뜻까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젊어서 뜨겁게 사랑하되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전설적인 미국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50살이 되었을 때도 20살 때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30년 동안 인생을 헛산 것이다.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인생임을 알았으면 한다.
그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싶다. 공자는 나이 50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으로 불렀다. 20대는 세상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3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4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50대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특별히 잘못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대가로 깨닫는 천명이다.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우리도 부모의 말년을 행복하게 꾸며드려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 지은 한시외전에는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멈춰주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송나라 주자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후회 10가지 중에 첫 번째를 불효부문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고 말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정성껏 효도하자.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 저녁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 켈러는 당신의 인생이 3일이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하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싶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가 우리들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 인생이 3일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어린 질문을 건네라. 그것이 위대한 행동이요, 인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다. 돈, 명예, 권력에 눈 멀지 말고 사람의 눈 멀어라.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하는 데 쓰는 것이 두뇌. 미국 작가 주시 빌링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지혜는 도처에서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혜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두뇌의 정신작용이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1937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노후의 비결은 부, 명예, 학벌이 아니라 47세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한편 인드라 초아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의 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TV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이라는 질문에 68%의 학생이 TV를 선택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지옥이다. 한 어린 소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가 있는 곳이요. 미국 건축가 버크민스터 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그리고 천사로 태어난다. 집이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 가족 간의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바다에 대한 동경을,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고 싶으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 일본 야마쿠리 대학 이케다 키요이코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립하려는 아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 때가 닥쳐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그때까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어른은 누구나 가르칠 아이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른도 배우게 된다는 말이 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지만 아이는 부모의 스승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라고 자녀가 물을 때 무엇이라 대답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폭만큼의 좁은 침대에서도 누워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더욱 좁아진다.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부부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다정하게 손을 잡은 채 잠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부부가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분노와 증오로 밤새 뒤척이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은 큰 침대가 아니라 배우자의 팔베개다. 아내란 청년 시절에는 연인이고 중년 시절에는 친구이며 노년 시절에는 간호사다. 아담이 외로울 때 하느님은 그를 위해 10명의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 있다. 아내는 연인이며 친구며 간호사며 조력가며 열렬한 지지자다. 남존 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는 유머가 있는데 우스갯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대하라. 일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아내란 남편이 비밀에 붙이고 싶어하는 사소한 일들을 언제나 모른 척한다. 그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 예절이다. 미국 변호사 모리스 에른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솔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조심을 잘하는 데 달려 있다. 결혼 생활은 한 가지 값진 교훈을 가르쳐 준다. 언제나 말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결국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눈여겨볼 때와 눈 감아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말조심을 잘하는 것이 원만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다. 전쟁터에 가기 전에 1번, 바다에 가기 전에는 2번,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프랑스의 철학가 몽테뉴는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탈무드에서는 아내를 고를 때에는 겁쟁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 생활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라.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미국 작가 맥너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눈 머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되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질끈 눈을 감아라. 화산도 항상 용암을 뿜지는 않으니 사랑이 식었으면 다시 사랑에 눈 멀어라. 폴라인 토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고 결혼을 하면 눈을 뜬다. 완벽한 아내란 완벽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는 아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결혼이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 상대방이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의 유대교 목사 바네트 브리크너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의 성공은 올바른 배우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결혼이란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결혼, 그것은 한 권의 책이다. 제1장은 시로 쓰여 있으나 나머지 장은 산문이다.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나 연극에서는 대부분 줄거리가 결혼으로 끝난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결혼이 줄거리의 시작이다. 결혼의 서문은 시처럼 감미롭고 아름답지만 결혼의 본문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대하소설이다. 우리는 최대한 아름답고 멋진 걸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나는 늙어서도 이 여자와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 잘 통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결혼이란 서로가 상대방을 자기의 고독에 대한 보호자로 임명하는 그런 결혼이다. 결혼이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된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총재 시어도어 헤스버거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말했다. 결혼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지고 현생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결혼 생활을 완성시켜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내와 관용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존 가트만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 경제난, 배우자의 부정과 같은 표면적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혼에 이르지 않지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혼에 도달하게 된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만들고 싶다면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당신이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니
100번에 100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라. 결혼이란 새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들은 필사적으로 새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은 한사코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결혼하라. 만일 그대가 선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아주 행복할 것이며 그대가 악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은 딜레마지만 이상적인 결혼은 새장에 있는 새를 밖으로 불러내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결혼은 어떤 나침반도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자기는 어떤 활동 분야에서나 자동적으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바보인 사람은 없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결혼 생활에 자동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자만하지 말고 나침반과 지도를 꼼꼼히 챙겨라. 결혼은 알려진 항로가 없는 거친 바다이다.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이란 폭풍의 하늘에 걸린 무지개다. 한 사람도 사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친구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고,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단 한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그 사람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며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인색함은 밝은 웃음을 아끼는 일이다. 눈가의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서 한두 번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웃음은 운동이다. 박장대소와 같은 큰 웃음은 우리 몸속에 있는 231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웃음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삶의 근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행복이란 우리 집 화롯가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남의 집들에서 따와서는 안 된다. 괴테는 왕이건 농부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했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복은 남의 집 마당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집 화롯가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소리에서 성장한다. 공연히 남의 집을 넘겨다보지 말고 자신의 집 화로에 불을 지펴라.